수사권 플러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오늘 오전에 개표가 시작됐고 지금 대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그대로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 같고 하원은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막판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하원의 경우는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네. 결과는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공화당 쪽에 유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네. 아침에 추구조사에서도 상당히 민주당 쪽이 불안했었는데, 네. 그래도 하원은 예상했던 대로 선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었고, 낸시 펠로시 이제 당 리더가 네. 사실 승리라고 선언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소수당이죠. 네. 하원. 네. 펠로시가 승리라고 선언했습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4시 기준으로 CNN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네. 하원 먼저 볼까요? 상원 먼저 볼까요? 상원은 100석인데 벌써 민주당이 과반을 이미 지금 몇 석입니까? 6석 남았는데도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네네. 하원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요. 예, 지금 435석 중에 예. 민주당이 209석이니까요. 435석이니까 218석이 필요한데 다수당이 되려면. 그렇죠. 네, 435석이니까 네.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 빼면 404석까지의 결과입니다. 네. 네. 민주당은 한 10석, 9석만 더 확보가 되면 다수당을 하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38이라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다 합친 그 사이트에서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예상치로 32석을 넷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수당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훨씬 넘어서 32석 정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공화당은 한 3석 정도로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상원에서 네네. 네네. 아니 넷들을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하면 하원에서는 32석을 이제 가져오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상원에서 3석을 더 가져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시면요.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대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기가 누구도 승리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한 밤이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낸시 펠로시는 또 성공이라고 얘기할 만큼 누구의 패배도 누구의 승리도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하원을 민주당 다수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 어느 정도의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선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 필패 법칙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늘 그렇다면서요? 예. 네. 왜냐하면 1846년 이후로 43번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40번을 여당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권력에 대한 견제의식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선거 형태로 해서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하고 함께 치러지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하게 반영이 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이루어지는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승 효과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승 효과가 사라졌는데 상원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승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우린 받았어. 이겼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하원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다 이럴 정도였는데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And I'm not on the ticket, but I am on the ticket because this is also a referendum about me and the disgusting gridlock that they'll put this country through. Now we are defending the borders of our country. So very simply, if you want more caravans and more crime, because crime comes with it, vote for the Democrats. In the closing weeks of this election,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with rhetoric
designed to make us angry and make us fearful. When you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you can be a check on bad behavior. When you vote Illinois, you can choose hope over fear. 오바마 전 대통령 목소리가 쉬었네요. 얼마나 유세를 많이 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미국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누가 그러더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될 사람들, 미국인을 포함해서 또 미국의 주변국들까지 포함한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꼽아주시면요. 아무래도 인종적 갈등이겠죠. 네. 지금 중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캐러밴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군대를 또 보냈고요, 실제로. 네. 못 올라오고. 못 올라오기는 아니고 이제 방어한다는 의미에서 그러겠죠. 이제 좀 네. 과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총격 사건, 폭발물 배달 사건, 네. 그다음에 그 유대인 회당 철저하게, 그리고 이번에 그 광고에서도 그 멕시칸 캅킬러죠. 경찰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거는 인종별로, 그리고 네. 이민자와 미국인 이런 것들을 대결 구도로 만들어 왔고, 그것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얘기하는 지식인들이나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경향을 뒤집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적인 것을 조장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와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오바마와 트럼프가 대결하는 구도. 네. 그리고 2년 전에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네.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선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또 미국 국민들이 적절하게 균형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시임 선거라는 것은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엔 대통령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심판 내지는 그게 지지 이런 네. 것들 투표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 투표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한 65%가량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네. 했었고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특히 반대하는 쪽이 많이 왔답니다. 재미있는 건 지난번에 여론조사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라는 거 아무도 예측을 그랬잖아요. 못했었잖아요. 네. 그때 왜 여론조사가 점심 잘못됐느냐. 먹으면서부터 우리 시각으로 점심 먹으면서부터 국제부 기자들이 정신없이 그러니까요. 그거를 조사 분석한 자료 중에 하나가 실제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여론조사에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네. 수가 그 당시 구글 검색을 해보면 투표장을 검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사전투표장에 2014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그만큼 작동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이번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 안 했더니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되더라. 이걸 예. 깨달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상원의 다수당을 지키고 우리하고 이게 상하원 제도가 달라서 하원을 민주당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상원은 전체 나라를 대표하다 보니까 대외 정책 부분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부 국내 문제에 많이 이슈가 있고 2년마다 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외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달라질 텐데요. 하나는 이제 예산 문제를 주로 하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이 하나는 반대 많이 하겠군요. 그렇죠. 네. 서피나 파월이라 그래가지고 소환권.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하는 겁니다. 국무장관 와서 설명해라. 네. 국방장관 와서 설명해라. 청문회하고 뭐 그런 것들을 푸시를 할 수 있죠. 네. 지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연루돼서 지금도 사법당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 중이죠.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각 정당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쪽에 그냥 독식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을 다 지금 마련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상임위별로 뭔가 계속 이슈를 불러내서 저 국무장관 와라, 뭐 보좌관 와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견제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전에 왜 하원을 민주당에 뺏기면 기본적으로 탄핵 추진하려면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탄핵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약해졌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단 탄핵은 하원에서 시작을 해서 상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상원에서 3분의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압승을 했더라면 네. 좀 밀고 나갈 텐데
그래서 민주당은 네. 약간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걸 안 되는 걸 알면서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받고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탄핵 가지고 뭐랄까요 시체말로 간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그 연루된 스캔들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은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유지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예, 거의 네.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조사나 그리고 네. 지금 가족들 탈세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관한 조사는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투표 참여하는 미국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 feel that he is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America and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divide us and undermine our democracy. He's not fair, he lies, and he's racist. I'm so discouraged with what's going on in the world right now in our country. It's unbelievable. The rudeness, the baseness, the cowardice of the Republicans in Senate and Congress. I just want to see it change so desperately. I like President Trump. Some people don't, I realize that. But he might have influenced me a little bit. But like I said, I think it's time for a change in the Senate. They've kind of really made sure that voters who got and vote,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big force of people coming out and showing their support for the candidate that they want to support. You can't discredit that his use of social media and him being a very accessible, vocal president, you can't take away that might have motivated some of his supporters. 저희가 일부러 편집한 건 아닌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또 역시나 다 백인입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러스트 벨트, 바이블 벨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러스트 벨트는 이제 몰락한 백인들이 과거에 미국의 영광의 중심에 있었던 그 자동차, 철강, 여기 이제 몰락한 그들의 네. 이제. 녹슬었다. 그렇죠. 그죠. 러스트 벨트고요. 네. 바이블 벨트는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개혁. 우리나라는 복음주의가 상당히 진보적인 좀 기독교 내에서 진보적인 미국 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힐러리에 대해서 반대했었고요. 네.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에 거의 80%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자층입니다. 네. 강력한 그러니까 뭐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들 네. 그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백인들 중에서도 러스트벨트에 있는 디트로이트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샤이 트럼프란 말은 그러면 그렇게 지지하는데도 잘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지난번하고 이번에 그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보통 한 5% 정도가 숨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가 워낙에 구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인데 몰래 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여전히 샤이 트럼프는 존재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좀 줄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 관련 스캔들 하나만 해도 우리 같으면 이게 출마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다 넘어갑니다. 네. 우리 김창준 의원이 연방 의원 한 게 20년 전이라고요, 벌써. 네. 우리 두 명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으면서 방금 들었는데요. 저기 그 영킴하고 지금 앤디킴 두 사람이에요. 네, 영킴이 지금 저 후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후보로 했고요. 네. 뉴저지에서 민주당인데요. 네. 앤디킴은 둘 다 지금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킴은 지금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 지금 화면이 캘리포니아, 여긴 지금 저 뉴저지에 나간 네, 민주당의 앤디킴입니다. 뉴저지는 이제 동부니까 다 개표가 됐는데 네. 99%가 됐는데 0.9%가 지금 유지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별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좁을 때는요. 그거를 제가 리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아마 리카운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동안에 그래서 그러나 둘 다 이제 상당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네. 판단되죠. 화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나온 여성 젊은 여성 우리 교민은 당선이 유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앤디킴은 1%포인트 차 거의 그래서 재개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둘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게 이제 대북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이른바 여소야대가 되니까. 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자주 언급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건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고요.
feel that way anymore. And the fake news comes out and says he's giving so much. I haven't given anything. There's been no rockets launched. There's been no missiles launched. There's been no nuclear tests.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going over to North Korea next week. And we're working on a second summit. And it just feels good.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과의 만남은 미뤄졌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었고요. 네. 대북 정책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영향 받겠습니까? 일단은 원래가 트럼프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특히 국내정 중심이 되어 있던 중간선거의 결과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요한 정치 일정을 지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좀 자유로서는 측면이 있고요. 네.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원의 공격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 북미 관계에서 예산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청문회나 이런 것들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저는 특별히 대북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가 이번 미국 선거를 중간 선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가슴 쓸어내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정책이 한번 또 뒤집어지면 또 전 세계가 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대외 정책, 특히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기존의 그 패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재평가가 한 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거의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기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우리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혹시라도 중간선거 그런 대로 잘 선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카드를 뭐 좀 후순위로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대외 정책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깨는 것은 있었어도 자기가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대선을 생각할 시점이면 대선은 또 북한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또 2년 후면 대선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뭔가 대북 관련돼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진영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